(7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52분. 자, 오늘은 목요일 녹화. 뭐 더운데 자꾸 골프 치러 가고 그래요. 나 진짜 두 번 나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 목요일날 하면 좋지 뭐. 골프 뭐 어쩔 수 없이. 체력도 좋아. 체력도. 더운데 골프를 치는 거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골프장에 있어서 골프를 가는 거지. 골프 자체에 내가 무슨 뭐 특출난 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지금 뭐 국민연금 받을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골프 치고 내가 하겠니? 더위에. 그 사람이 참 웃긴 게 그 아파트 한 채씩 막 없어지던 형이 있잖아요. 어제 만났어. 아 이제는 오피스텔 한 채만 없어진대. 많이 녹아서 그 좋대 이제. 하루에 20억씩 없어지다가 2억씩 없어지니까 이제 이제 괜찮대. 극단적인 얘기지만. 네. 아 시장은 뭐 별게 또 없네. 맨날 별게 없다 그래서 좀 저 미안하지만 그럼 매주 왜 찍냐 그러면 약속이니까 그냥 찍죠. 뭐 그리고 또 365일 물론 이제 휴일 빼고 시장은 항상 열리니까 지나면은 또 변하겠지만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고 더 지나봐야 돼요. 모르겠어. 뭐 요즘 시장 뭐 들쭉날쭉거려가지고 다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고아원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준다 뭐 이 얘기를 가끔 했잖아. 이제 희망을 자꾸 주고 들어올렸다 뺐다 들어올렸다 뺐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얘기했던 20억 하루에씩 날라가다가 이제 2억만 날라가도 뭐 그냥 무덤덤해지고. 인간 심리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답이 없는데 뭐 더 가야 돼. 더 가야 되고 밑으로 더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1800 봅니다. 1800. 에이. 그러지 마. 농담으로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진짜. 뭐 이유 근거는 다 있지만 굳이 뭐 다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겠고 데이터가 좀 더 나와봐야지 알지. 뭐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미국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리세션, 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인플레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가다가 갑자기 이제 R의 공포, 그래서 리세션,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미국은 고용 지표가 좋은데도 경기 침체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건 맞아.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인하는 사람도 아직은 좀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그다음에 구직자들이지. 기업 입장에서는 구인난이야.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봐야지. 왜 그럴까? 미국도 이 잡마켓의 데이터의 대부분이 일용직들이 많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캐시어들, 주유하는 사람, 뭐 그분들의 직업군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고용 데이터로 잡히는데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와씨 내가 지금 죽겠거든, 피곤해.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러 안 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약간 왜곡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 없는 거지. 미국도 고민이 많고 뭐 종전 얘기 이번 주에 뭐 해프닝이 있었지만 어디서 찌라시를 뿌려가지고 정전 안 합니다. 정전 하겠니? 지금 멈추면은 전범인데 누구 하나는 거의 끝장 봐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전쟁이라는 게 그냥 뭐 했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전쟁은 더 갈 것 같아요. 젤렌스키도 여기서 영토 포기하고 하자 그러면 역적될 걸 자기 나라에서. 지금은 영웅인데. 나중에 중국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겠나? 북한을 건드리겠지 또. 하여튼 이벤트는 북한 이벤트가 아직도 있고 환율이 그걸 설명해 주잖아. 원화가 약세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여러 가지.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환보유고를 써가지고 달러를 판단 말이야. 근데 그 외환보유고가 줄지. 근데 IMF가 권고한 그 리밋을 넘어가니까 이 대한민국의 체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거고 환율이 위가 열려 있단 말이지.
뭐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만약 여기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뭐 1,350원, 뭐 1,400원 이렇게 가. 그게 한번 피크를 치면서 코스피가 한 2,000선 좀 가면은 한번 살짝 깨든지 하여튼 그래요. 뭐 지금 좋을 게 없어요. 뭐 지수 1,000이 밀렸는데 지금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가. 더 밀린다고 500 정도만 더 밀리면 된다고. 몰라 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개별 기업으로 그냥 살아만 가자 뭐 이런 거지. 치고 빠지고 요즘 뭐 무상증자 테마 좋잖아. 뭐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혼탁해지고 질이 떨어지면은 돈은 없어요 사실. 지금 막 증발하니까 있던 돈도 숨긴단 말이야. 그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있던 돈도 안전한데 예금 같은 데로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막 넘쳐날 때는 별 희한한 대형주들도 움직이고 막 먹을 게 많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형주는 안 움직이니까 뭐 잘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의미 없고 이 끝물에 가면은 막 별 희한한 테마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엔딩이 동전주들이야. 저가주들 1,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탕탕탕탕 거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 이런 것들. 무증 테마 이후에는 아마 동전주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동전주 중에 이제 뭐 좀 찾아봐야지. 지금 은행은 사악한 은행이라고 하는데 관치금융이 됐죠. 관제금융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 왜?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고 사실 물론 적극적인 그 형태는 여러 가지지만 재정 정책을 펼기에는 돈이 없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전 정부에 탓을 하지. 전 정부에서 돈을 다 뻥꾸 내놔가지고 지금 곳간이 비어서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렇다고 세수를 더 거둘 수는 없고. 뭐 세수를 더 거두려면 아파트를 띄워야 되는데 아파트가 지금 뜨나? 안 뜨지. 뭐 그런 엉켜있기 때문에 약간 그 민심을 달래야 되니까 은행을 조지잖아. 야, 예대 금리가 왜 이렇게 넓어? 어? 예금 금리는 조금 주고 대출 금리는 많이 받고 막 제어하지. 그러면 은행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막 낮추고 동결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특판 예금들을 또 만들어. 그 특판 예금이 뭐냐면 금리를 좀 더 주고 예금을 받는 거야. 사실 왜 그럴까? 뭐 희한한 일들이 있는데. 은행이 사악하게도 지금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 거두는 방법은 대출을 조금씩 잠그고 그다음에 뭐 이 연장을 잘 안 하고 그런데 개인 대출은 멈췄지만 기업 대출이 많거든. 근데 은행도 이대로 가다가는 만약에 그 무수익 여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망하기 전에 준비를 한다고. 그 LCR 비율이라는 걸 높여. 그러니까 리퀴디티 커버 레이셔, 그러니까 유동성 커버 비율 이래가지고 전화 오래. 은행인가? 대출 받으러. 대출 갚으란 거 아니야? 아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잘 계시나요? 잘 있어. 다행이네. 어디까지 얘기했니? 은행이 돈을 걷어들이는 부분이 많아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메이저 은행들도 그렇고 돈이 그랬고 자꾸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외신 보면은 외신 뉴스도 후행하는 이 뒷북치는 기사가 많지만 아시아에서 뭐 몇 개국 있어. 뭐 아시아의 용들 옛날에 그랬지만 거기서 뭐 400억 달러인가 뭐 몇 주 동안 빠져나갔다. 예, 블룸버그 뉴스가 있거든. 그게 다 어디로 가냐? 은행으로 가는 거지. 은행으로. 은행들이 위기를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닥쳐서 바로 회수할 수 없으니까 서서히 회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금 이런데 뭐 주식이 좋다라고 할 수 없지. 주식도 우리나라 시장은 재료 시장이 아니라 수급 시장이라 그러잖아. 머니 게임. 누군가 세게 사줘야 되는데 세게 안 사주잖아. 뭐 외국인 오늘 1,000억 산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의미는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좋아서 아니야. 그냥 그 오버킬이라 그래서 너무 죽여놨거든. 너무 많이 팔아서 숏 커버 살짝 감는 거지. 살짝 감아대는 정도지 본격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아. 얘기가 좀 빙빙 돌았지만 그냥 치고 빠지고 하면서 버텨야 돼.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버텨야 됩니다. 채권은 지금 폭락했잖아요. 끝나겠지. 다 죽었지. 다시 좀 반등은 안 되나? 그것도 거기도 숏 커버. 그러니까 명분은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서 금리를 막 빅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50bp, 75bp씩만 올렸잖아. 그랬더니 이제
금리가 너무 솟구쳐서 오버해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반작용으로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채권도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라 그러잖아. 채권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채권을 막 팔았어. 매도해라고 금리가 이렇게 갔는데 너무 많이 팔았네. 감어. 그러면 감고 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조금 내려오지. 뭐 이런 정도? 대표적으로는 커머더티 원자재 가격이 막 쭉쭉 빠지지. 농산물이 먼저 빠졌어. 근데 에너지는 아직 안 빠지지. 에너지도 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 빈살만 만나도? 안 돼.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작에 풀었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거고. 복잡하게 엉켜 있는 거에 너무 애쓰지 마. 이렇게 되면 ESG는 그냥 말짱 도로목 되지 않느냐? ESG? 뭐 그게 뭔데? 뭐 이제 셰일하고 다시 또 화석이 연료 다 또 야씨 나무배가 지금 떼우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석탄 다시 독일은 떼우고. 석탄 다시 떼운다. 살아남아야 되거든. 겨울에 와봐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극단적인 현상들이 막 희한한 꼬라지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이야 조금 막 덮어가지고 이 생보사들 연체율이 은근슬쩍 많이 올라가. 생명보험사들,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개인대출들, 뭐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들이 연체율이 서서히 올라간다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걸 노골적으로 밝히진 않아. 근데 정말 이제 우리 내관은 가계부채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형이 1,800까지 보는 거는 그 뭐 굳이 얘기하고 그러냐? 그 부동산을 한번 건드린다고 보는 거예요? 에이 부동산 터지면은 1,800이 뭐야? 별 희한한 꼬라지가 다 나와. 부동산은 괜찮다. 몰라 나도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아는 거 좀 이야기해봐. 답답해서 그러잖아. 지금. 굳이 뭐 내가 그걸 막 털어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얻는 게 뭐 있는데 뭐 욕만 처먹지. 그냥 기업이나 치고 빠지고 일주일 버티고 사는 거야. 자 지난주에 우리 뭐 했지? 전쟁 뭐 테마 좀 했었는데 전쟁 뭐 이런 거 방산 테마를 했지. 안 움직였지만 곧 움직일 것 같던데.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곧 움직일 것 같은. 무슨 핵을 걔들 왜 빨리 또 핵을 한대? 그러면 중국의 허락이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 봐서 하는 거겠지. 정치적인 다 복관이 있을 거고 준비했던 거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림팩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FA-35 6대인가가 군산기지에 와 있어. FA-35는 스텔스잖아.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제일 꺼려하는 전략 자산들인데 그 림팩이 다음 주에 끝날까요? 주말경 끝나면 하여튼 그거 돌아가면은 뭐 하지 않을까? 나의 추측이야. 몰라 나도. 그냥 추측이야 추측. 근데 꼭 그거를 바라보고 뭐 테마주를 배팅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가격적으로는 확 떨어져 있지. 신용 비율이 엄청 높았잖아. 빅텍, 뭐 스페코 이런 방산주들이 그거 할 것 같으니까 막 보도는 나오니까 한 방을 노리려는 수급이 엄청 들어갔어. 그래갖고 신용이 막 13%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빅텍이 지금 쭉 다 빠져갖고 꼬꾸라졌지.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제 털릴 사람은 털리고 버틸 사람은 버티고 그럼 또 탁 치면은 또 확 따라간다고. 그럼 또 팔고 막 이게 뭐 그냥 지금의 동전 던지기 시장이지.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동전을 던져봐. 동전을 던져보면 알아. 참 39급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날이 올 줄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 홀짝을 해라고 지금. 객관성이 없는데. 저라 빅텍은 아직은 조금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고 본업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숫자 나오면 뭐 얘네들도 그렇죠. 뭐 방산 시장이 좋아지면 거기 통신 부품이니까. 통신 장비, 뭐 군용 전술 통신하고 해군 뭐 함정 이런 데 또 들어가는 뭐 피아 식별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민수 쪽은 따릉이. 서울시내 그 임대자전거. 그렇죠. 임대자전거라니? 대여자전거? 따릉이. 공유자전거. 공유자전거. 따릉이 뭐 그걸 다 각 지방마다 그게 또 다르더라고. 대전에 뭐 타슈? 그다음에 뭐 전라도에는 타브랑깨? 뭐 그게 그렇대. 각 지역마다 그 공유자전거의 이름이 타이틀 사업이 다 달라. 근데 거기에 이제 태그를 뭐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대. 왜냐하면 이제 이거 앱으로 이제 요금 내야 되고 또 반납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 빅텍이 하는 거야 빅텍이. 본질은 사람들 보고 싶지 않아. 전쟁 나느냐 안 나느냐 뭐 이런 전쟁은 아니지만 방산의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저기 하는 거지 뭐. 아니 뭐 너무 그것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 빅텍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엔터 쪽은 막 이슈들 있잖아. 와, 그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이스토리에서 만든 제작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자폐 변호사야. 근데 박은빈 배우. 이제 편 됐어. 사랑합니다.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의 사랑은 다르지만 와이프랑도 보는데 재밌어.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오수재는 안 봐? 오수재? 우리 와이프는 오수재 본다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드라마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39금 이런 거 보지 마요. 그냥 드라마 봐 드라마. 인사이더. 무리수. 인사이더인가 그것도 재밌고. 그리고 영화도 요즘 뭐 흥행작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은행을 못 가니까 은행 지점이 없어졌잖아. 은행이 돈도 걷어들이고 자기 뗀뗀하게 하려고 지점을 다 없애갖고 이제 여름에 에어컨 시원한 은행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영화관을 가지. 영화관 가서 시원하게. 영화관 비싸긴 한데 그것도 뭐 많이 올랐어. 천차만별이야. 누워서 보는 데는 두당 5만 원. 요즘 뭐 4D도 되고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 4D 정말 재밌다고. 템퍼라는 그 침대 매트릭스 있는 그런 영화는 두당 5만 원. 그 탑건도 요즘 히트를 치고 있고 뭐 탑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KF21 초도 비행은 아마 7월 마지막 주. 7월 말. 마지막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쯤에 가면은 또 뭐 이슈가 되고. 6월은 이벤트들이 달력에다 이렇게 막 적어놓는데 이벤트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관련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거지. 7월 13일날 이벤트들이 좀 많아.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금리 결정해야 되고 미국의 CPI도 나오고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13일날 영화도 하나 또 개봉하는데 더 킬러? 장혁이 나오는 거야. 더 킬러 뭐 죽어야 사는 아이인가? 부제는 그렇고 아센디오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만들었어. 찾아보면 나와. 아센디오. 가수 홍진영이 지분을 좀 태운 것 같아. 그것도 찾아보면 그거 찾아보면 나와. 그럼 뭐 그런 거 13일날 개봉하는데 재밌냐 흥행을 하느냐의 여부잖아. 재밌나 봐. 지난달부터 전국의 극장들이 월 단위로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네. 범죄도시 외계인 범죄도시 2도 나오고 그러니까 외계인 이제 개봉하지 않나? 그러니까 19금이냐 15금이냐에 따라 이제 이게 또 뭐 다르게 다르지만 이 범죄도시 2가 청소년 관람가로 그래 1,000만이 넘었구나. 그래 뭐 그런 거에 이슈는 있지만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야 흥행에 대해서 자진한다고 하니 나도 보진 못했지. 개봉을 하는데 어떻게 봐. 뭐 그런 거. 그래서 아센디오라는 작은 기업, 아까 얘기했던 동전주, 작은 주식들이 막 그냥 이벤트 따라서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HPSP 때문에 있잖아. 우리 한미반도체도 있고 15일 날 이젠 들어와야 된다니까. IPO를 들어와서 여기서 유통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뚱뚱한 상태로 들어왔고 여기서 다이어트를 확 해버리니까 주가 다 빠지잖아. 그런 다음에 한참 떨어져 있는데 블락딜 돌려버리고 개새끼들이야.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그것도 동전이라는 게 1,000원짜리 주식이라니 1,000원대 주식. 이제 1,000원이 동전이야. 물가가 올랐잖아. 옛날엔 껌값이라 그랬지만 껌 한 통이 요즘 얼마냐? 한 1,500원? 2,000원? 돈 주고 사본 적이 700원 할 거야. 700원이야? 플라스틱 통은 한 1,500원, 2,000원 하지. 여기 든 거? 그럼 5,000원, 6,000원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옛날 사람이야. 밀양 사람 밀양. 밀양 촌놈이가 씨. 물가도 모르고. 그래. 휘바. 그렇게 올랐어? 아유. 언제쯤 그래. 담배값도 옛날에는 2,000원대 할다가 갑자기 4,000원으로 뛰었잖아. 근데 뛸 때는 사람들이 에이씨 담배 끊을 거야 이러다가 다 피고 4,000원에 적응해. 이제 10,000원쯤 하면은 또 할 거야. 뭐라고. 뭐 들고 일어나겠지. 흡연인의 뭐 이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하다가 뭐 또 필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플레는 그게 쉽게 이렇게 빵 쳤는데 쉽게 안 떨어진다고. 처음에 사람들은 물가가 빵 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임대를 받는 임차인이 있잖아. 그러면은 임대를 놓는 사람은 가격이 이제 막 지금 내려가면은 버텨 처음에는. 결국엔 다시 오를 거야라고 하면서 이자 내면서 버텨.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양쪽 다 버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체결이 잘 안 되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인플레가 한번 올라가면은 잘 안 내려와. 적응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인플레는 높지. 그다음에 지표들은 낮아지지. 그게 뭐야?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지.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스태그가 가고 있는 스태그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요즘 39공업 너무 참혹해 이야기들이. 해결? 뭐 시간이 지나야지. 누군가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이거 된다고. 바이든이 저기 빈살만 만나고 대중국 관세 풀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일부 푸는 척만 하는 거지. 전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없다. 유가가 떨어져도 그렇고 식량 가격이 떨어져도 그냥 당분간 인플레이션 계속 겪어야 돼. 이 정도 환율이 튀면 미국 건너가서 빨리 달러 스와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통 상시 수합을 해놨잖아. 상시 창구를 열어놨단 말이야. 그 대선 이후 직후인가 상시 수합을 열어놨는데 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네. 그래도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좀 이게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달러 스왑 같은. 아니 이거 상시 창구를 열어놨다니까.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상시로 미국과의 달러 스왑 창구를 열어놨다고 나올 거야 아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환이 아니 그건 거야? 의미가 없어요. 원화 약세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유럽이 망가졌어. 유로화 개박살 났거든. 독일은 요즘에 엉망이던데. 엉망진창이지. 그 독일 총리의 표현에 의하면 겨울이 다가와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민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취해야 되잖아. 자, 유가를 빈살만을 만나던 에너지를 꺾으려고 해서 정유업체한테 야 파 다시 했는데 이거 어디 뭐 하루에 뭐 빨대꽃이 뿡 두면 유가가 빵 나오니?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제어가 안 되니까 차선책을 하는 게 뭐야? 달러를 올리는 거잖아. 달러를 초강세로 좀 만들지. 그럼 달러가 강세인데 원화가 절상이 될 수가 없잖아. 우리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절하가 되고 이게 속도를 받으면은 더 뛰고 인플레는 더 뛰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더 뛰고 기업들은 뭐 고용을 안 하고 재고는 쌓이고. 기사를 다 찾아갖고 조합해봐. 지금 재고가 엄청 난다고. 재고가 많으면 생산하니? 안 해. 일본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플레가 안 나오는 거는 이 임금을 깎아버리거든.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우리의 신격화된 국가에서 내가 숭배하는 그래도 복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도 임금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올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지금 난리 나잖아. 죽으란 얘기냐? 월급만 안 올랐는데. 일본 모델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일본 모델이 그 디플레가 더 최악 아니야? 스태그플레이션보다? 그래도 국가는 살고 국민은 죽고 일본이 그렇잖아. 일본 기업들은 임금이 안 오르니까 그래도 임금이 올라가면 판매가를 올려야 된다고. 그렇잖아. 그 기업이 살려면은. 그렇지. 그럼 판매가가 올라가면 뭐야? 물가가 올라가잖아. 일본은 그걸 지금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 오늘 오른다고 목요일인데 지금 뭐 39포인트 뭐 오르고 2331, 2300이면 뭐 다 빠졌지.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 쩍쩍거려요? 희망적인 얘기.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저 IT의 신 희망을 얘기해줘. 희망을 빡. 무슨 희망이 있어 이거 지금. 나 이게 형 이야기 들으면 나라가 망할 판인데.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내가 틀릴 수도 있고 틀리길 바래. 그냥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나는 그냥 기다려 보겠다. 예금이 됐건, 그렇지 예금 캐시. 그냥 이제 엄마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나도 누군가한테 정보를 물어보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매번 나한테 이제 막 형 뭐 어쩌고 하고 설명을 쫙 해주고 뭐 영어로 맨날 얘기해. 이게 한글로 좀 해주고 그러면. 뭐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다가 나한테 또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인버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한영키를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에 영어로 얘기하던 걸 그대로 영어로 주면 난 또 구글 번역기 돌리지. 영어가 이제 짧쳐가지고 다 까먹었어. 하여튼 근데 그 친구의 얘기는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끝날 때 일단 이게 뭔가 확실히 보이거나 좀 저기 할 때까지는 계속 움직이지 마. 자꾸 이게 움직이니까 깨지잖아. 그지? 들어갈 때마다 깨지고 물리고 손절하고 미안합니다. 달러를 투자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그건 알아서 해. 몰라. 자, IT의 신, IT 요즘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매출 77조 나왔고 영업이익 14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아는 거잖아. 네, 잠정 실적인데
모르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삼성 실적 나왔는데요, 뭐 이래? 그러면 실적 나왔지. 저 이게 뭐냐면은 어. 잘 나와도 문제, 못 나와도 문제야. 잘 나오면은 피크. 아 이게 다 왔어. 저거보다 더 높긴 힘들어. 못 나오면은 거봐. 저거 이제 슬슬 되기 시작했네. 이게 해서 이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이야.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리 25bp 올려도 지랄, 50bp 올려도 지랄이야. 50bp 올리면은 미쳤구나 인플레가 그렇게 생각하고 25bp 하면은 그러면 성장을 개런티하겠다는 건데 성장도 뭔가 불안한가?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지. 시장은 항상 계속 의심만 하는 거야 지금. 또다기 하는 단타 매매. 단타 매매의 신 이걸 바꿔라. 단타의 신. 자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오늘 많이 늘었대. 그래도 한 400여 분, 500분 가까이 된대. 근데 아직은 이제 블랭크 계좌들, 빈 계좌들이 많지.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를 계속 활용하셔서 무료 문자 서비스. 내가 뭐 이렇게 방송 나간 거지만 뭐 일발장전 이런 것도 본방에 하고 있으니까 종목 추천이나 사라 파라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의미가 있고 방송에는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뭐 카더라들 있잖아. 너 그거 들었지? 덱스터. 이런 것들이 카더라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문자로 살짝 뭐 얘기했잖아. 주식을 사라 팔아라는 아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무료 문자 서비스를 하니까 참고하시라고 이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로 활용하시면 되고. 덱스터는 뭐냐? 형이 이야기해, 형이. 그렇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모르잖아, 그지? 네. 아직 뭐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니까. M&A라는 게. 그렇지. 삼성 실적이 생각보다 안 빠가르져서 반도체가 선방했다. 네 이게 오히려 주가로는 안 좋다라고 보여져요. 네, 오히려 확 부러졌으면 이제 바닥이구나 하는데 저기서 더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왜냐면 숫자가 안 부러져요. 우리나라 실적이 그게 이제 문제고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나온 게 미국이 중국에 이제 그 원래 EUV 장비는 못 팔게 했고 ASML 그죠? 거 이제 DUV 장비까지 못 팔게 막아버리겠다. 네. DUV 장비라는 건 우리 ARF 불화 아르곤을 기반으로 하는 그거죠. 이제 그렇지. 보통 한 10나노대하고 20나노대 정도가 이제 ARF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자 이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예, 이게 약간 좀 미묘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제일 타격 보는 거는 미국 장비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나 뭐 그렇죠. 그걸 감내하고 감내하고 때리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동안 미국 눈치 보면서 이제 중국에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죠. 네. 많이 팔아먹었는데 일단은 전공정 쪽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일단 이제 중국 전공정에 들어가는 그래 디램 전공정 네, 뭐 쪽은 장비는 물론 그때 우리 막 장비가 많이 나가고 했던 걸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 프로 선수들은 하반기 조금 느슨하게 보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오히려 뭐 저기 삼성 P3 투자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차라리. 이제 그동안 너무 아름답게 봤던 중국 쪽의 이제 모멘텀은 약간 이제 톤다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후공정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공정이 뭔가 막히면 뭐 칩 성능을 그러면 더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뭐 메이크업 하려면 후공정을 더 투자를 하겠죠. 오늘 뭐 전자신문에서 뭐 하지 않아요? 몰라? 뭘 하는데? 뭐 패키징 패키징 데이, 데이. 패키징 데이. 예. 한미하고 그렇죠. 뭐 머티리얼이 아니라 하나 마이크론 뭐 네네 하고. 뭐 삼성 뭐 저기 그쪽 패키징 쪽 뭐 부사장도 온다고 하긴 하던데 김재영 상무 오늘 그 연사로 뭐 하던데. 그거는 안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민감한 네. 내용들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YMTC가 이제 양쯔 메모리가 192단 양산을 한다고 막 이렇게 뉴스를 냈어요. 그런 저번에 올렸잖아. 그게 약간 블로핑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192단을 어거지로 만들기는 해요. 이제 이 보통 이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다이 하나에다가 이 회로도 만들고 셀도 올리잖아요. 이제 수직으로 뭐 192층을 올려야 되는 건데 얘들은 이제 그 기술이 없으니까 회로 따로 이제 셀 따로 해서 이제 두 개를 붙이는 건데 이제 붙이려면 이걸 하이브리드 보딩을 해야 돼요. 기존에 뭐 본파 가지고 못 붙이니까. 상식적인 거지만 192층짜리 건물이면은 하중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지구의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암만 극세화 시켜도 그 간섭이 막 찌눌려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렇죠. 이제 이거를 한 방에 뭔가 쫙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어거지로 만든 건데 어. 이게 비용이 안 나와요. 원래 낸드라는 게 싸니까 쓰는 거잖아. 원래 뭐 디램보다 싸니까 쓰는 건데 낸드를 비싸게 만들어서 192단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은 무식하잖아요. 그냥 비싸도 막 그 보조금 태워가지고 생산해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한미의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뭐 이게 메모리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쓴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메모리는 원래 싼 거잖아. 파운드리는 비싼 거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쓰고 뭐 TSV 하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지금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배시라는 유럽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데 배시. 네. 요게 이제 한미가 이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YMTC 이런 데다 좀 팔 수 있겠다. 이런 좀 이제 예,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본딩 장비 많이 사간대요. 중국 쪽에서 그 HBM이나 이런 쪽으로 후공 정도 언제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재고를 많이 땡겨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미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업체들 뭐 넥스틴 이런 업체들도 막 지금 중국향 일단은 지금은 분위기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전공정은 조금 이제 미국 다음엔 이제 한국도 팔지 말라고 할 수도 있잖아. 한국, 대만, 뭐 일본 이런 데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일단은 약간 히토류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이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그런 건 없는데. 그렇지 뭐 대놓고 그들은 그러잖아. 네. 옛날에 사드 한알령 때도 우리는 한알령이 없었다. 없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한알령인데. 원래 뻔뻔하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자국이 네. 실리주의는 네. 뭐 분명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실리주의를 찾아가겠지만 그렇죠. 뭐 이렇게 뒷골목 끌고 가서 막 두들기 패고 나서 나 때린 적 없다라고 그럼 그냥 쓰다듬은 거야라고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지. 장난친 거예요. 뭐 그러니까 히토류 그렇지 히토류 가지고 한번 뭔가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토류 관련주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네. 뭐 쭉 나오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 뭐 네네. 사실 언젠가 한번 하기도 했는데 광산이 있긴 해. 유니온이 뭐 증평인가요 어디 백색 시멘트인가 그거 때문에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히토류가 거기서 얼마나 나올까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러니까 히토류가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게 생산하면 환경오염이 너무심해요. 그 2차 전지 이슈도 네. 리튬 때문에 리튬을 지금 유럽 연합에서는 오염물질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그럼 뭐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걸 또 찾아야 되잖아. 그지? 2차 전지도 나는 늘 조금 불안한 감이 없잖아 했어요.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하나 내가? 컨텐츠 있잖아. 무영우 막 드라마 존내 재밌다. 정말 형 이야기 들으면 주식 다 팔고 싶어. 정말 팔 수도 없는데 다 팔고 싶어. 그런 얘기는 아니야.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나의 그냥 막 훅 빨려 들어가 형 이야기 들으면. 뇌피셜일 뿐이지 나도 모르지. 그때 또 바뀔 수 있고 주간 단위로 하는데 우리. 다음 주에도 뭐 들었다 놨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 올릴 때는 따라가지 말고 들어 올리면은 줄이고.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달라. 그때 다르고 기업은 그때 또 종목은 막 나와요. 맞아요. 뭐 개별 기업들 막 어제 본방에 뭐였지 G2 파워 이런 거 얘기했는데 막 20% 막 오르고 막 난리야. 무료 문자로 다 보냈어 G2 파워. 물론 다 맞진 않지. 내가 뭐 신인이 다 맞추면 여기 앉아 있겠나? 요트 띄워놓고 나도 그냥 한량처럼 그냥 매매나 하고 있지. 우주 여행 가야지 우주 여행. 근데 요즘 해외 매매도 그지 같고 막 거기도 막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짜증 개짜증이야. 국내 시장도 뭐 별거는 저기 한 거.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서 그런데 뭐가 있을까?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은 것 같아.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서 사이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이 2분기가 매출도 그렇고 이익이 많이 올라가요. 2분기가 한 뭐 200억 중후반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익이 좋아졌냐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다 구작을 팔았어요. 12편 정도를. 옛날 거. 옛날 거. 뭐 예를 들면 뭐 비밀의 숲, 뭐 또 오해영 뭐 이런 거. 그치. 뭐 시그널 이런 거를 이제 파는데 옛날 작품은 다 감가상각이 끝났잖아요. 그치. 그래서 매출이 다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이제 이쪽 그 독점 계약이 이제 그죠? 이제 서서히 풀리는 이제 와중이니까 그 옛날에는 뭐 엄청 좋은 계약이었죠. 사실 뭐 넷플릭스하고 15% 그게 보통은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콘텐츠 공급자들이 더 우위잖아요. OTT는 많아지고 이러니까 또 이제 계약 조건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지금 원숭이 두창하고 이제 코로나 이슈가 또 있잖아. 18일 날 WHO에서 다시 2차 미팅을 해요. 원숭이 두창 관련된 긴급 소집을 하는데 지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자꾸 늘긴 늘는 모양이야. 뭐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시장이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아니잖아. 기업 실적을. 그렇죠. IT 좋아. 정말 우리 이영수 대표가 늘 IT의 신으로 뭐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 주가는 반영이 잘 안 돼서 안타깝지만 그건 그냥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기업 좋은 것들은 우리 이영수 대표의 얘기들을 잘 꼼꼼히 적어 놓으면 돼.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반영이 되느냐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굴곡이 겪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바이오 아까 막 동전주들 저가주들 이런 것들이 팍팍 튄다고. 그지? 지금 사실 기관들이 돈이 없어요. 근데 없어. 아니 이제- 펀드도 다 뭐 착살났지. 이제 뭐 매주 이렇게 매니저들하고 이제 이렇게 미팅하고 하면 해지하려고 저기 원자재하고 투자했는 것들도 다 터졌대. 그래가지고 인플레라고 원자재 이런 걸로 해지를 했는데 거기 다 터졌대. 뭐 이거 어떻게? 어설프게. 어. 아니 뭐 누굴 자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우리나라는 커머더티 전문가 없습니다. FX 전문가, 환율 전문가도 없어요. 왜 없냐?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내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미국에 유학을 가도 미국에서는 환율을 안 가르쳐 줘. 미국에 이제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왜? 그거는 국가의 전략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안 가르쳐 줘. 이 아시아계 쪽은. 영국에나 가면은 조금 배울 수 있을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웠던 선배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외환 쪽은 딜러도 별로 없고 뭐 분석하는 스트레치스트도 없고 전략가도 없고 커머더티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없는데 그냥 사와가지고 중개만 하는 나라잖아. 그게 전문가들이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뭐 우리는 뭐 절대 어마운트 가지고 OECD 몇 번째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거래하는 데는 끼지도 못한다고. 걔네 박스 안에 끼지도 못하고 인터뱅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영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어 중에서도 경제 용어가 있거든. 어? 한국말을 잘한다고 경제 방송을 잘하진 않아. 그지? 똑같이 영어의 경제 용어들이 있고 축약된 용어들이 있고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애들은 한국은 금융기관에 취직 안 해. 골드만삭스, 뭐 그렇죠. JP모건 이런 데 가지 뭐하러 여기 한국에 갖고 가겠니? 그러니까 걔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화 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걸 뭐 기관에서 인플레이션 해지한다고 기관을 자꾸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실제 나도 이 업에 20년을 있어 보니까 그렇다다라는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나? 그러니까 아씨 미안한데? 우리 시장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형 이야기 들으면.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지. 네. 굳이 막 애쓰려고 하지 마. 미안한데. 역대급이다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돕니다. 와. 아니 그냥 오늘 아니, 저도 근데 뭐 사실 그 조회수는 떨어지지만 사실 형 분석은 제일 잘 맞아 요즘 보니까. 아니야 안 보셔도 돼요. 우영우 보세요 우영우. 근데 뭐 이상한 사실 변호사 우영우.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아니 굳이 내가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얻으려고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얻을 것도 없고 욕만 그치, 먹고 날 또 나중에 이러다가 뭐 너 때문에 주가 빠졌어 이러거나 뭐 살해 협박 들어오고 아니, 이런 거. 그러진 않고 그래도 정말 이제 찐팬들만 남아서 다 그래도 돈 받는다 이랬다는 이야기 많더라고. 그래요. 이제 욕한 사람들도 안 들어오더라고 이제 아예. 조심은 합시다. 나중에 진짜 기회가 온다니까. 그러면 그때 확 우리가 또 한번 코로나 터지고 주가 1,400 갔다가 들어올릴 때 3,300 갈 때 뭐 기본 텐베거 10배짜리들이 나왔잖아. 맞아요. 또 온다니까. 올 때 먹어야 돼. 올 때 먹으려면은 다음 지금 주 영상 방송을 봐야 되는 거지. 우리 매일 체이마 앵커의 방송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예. 근데 하여튼 그때 단타 칠 만한 기업들의 이슈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계속 문자 서비스 한다 해요. 그 가치 투자 클럽하고 네, 저희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에서 하시니까 요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자주 얘기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그만. 자, IT의 씨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나왔네. 그게 낫겠다. 야. 2부하고 링크 이런 이제 신작 방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작 쪽은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쪽에도 들어가고 하반기에 이제 쿠팡 플레이하고
그거 안나 되게 재밌대요. 수지가 거의 역대급 연기라는데. 그래? 안 나는 뭐야? 그 쿠팡 플레이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인데. 아 진짜? 네,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에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구작들 이제 뭐 어쨌든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치. 한국 콘텐츠는 무조건 깔아야 되거든요. 요즘엔 글로벌 OTT들도 그래서 계속 좋습니다. 지금 음악하고 영상 저작권 무역 수지가 20년에 처음으로 2억 달러 돌파했고. 그렇지. 엔터가 이제 실적을 네. 좀 잘 내주면은 2분기 실적에 인정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매번 엔터테인먼트의 그 영업 비밀이겠지만 거기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지? 그 BTS의 하이브도 갑자기 뭐 이벤트 탁 하니까 뭐 회식하다가 그 얘기했다 그래갖고 주가 막 곤두박질 치잖아. 그러니까 인적 리스크가 있어서 한 연예인의 몇 명이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잖아. 사실 그렇죠.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점심 먹으려면 뭐 요즘 5,000원짜리도 없고 10,000원짜리라며 다. 이동해야지. 그러니까 매니저들, 메이크업, 의상 많은 인력들이 움직이면 인건비인데 그래서 또 뭐 이 연예인과의 그 배분 문제 이익에 대해서 이런 게 조금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그걸 숫자로 증명해 준다면은 정말 우리 엔터 산업은 달라질 거라고 봐. 맞아요. 네. 작년 흑자 규모가 7.9억 달러, 7억 9천만 달러니까 환율이 좋잖아. 네, 환율도 좋고 뭐 그리고 이제 한류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맞다. 네, 이게 근데 밸류는 사실 조금 뭐 싸진 않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은 요즘 엉망이죠. 코인 전문가 주식이랑 똑같다. 더 참혹하지 않나요? 주식보다 더 참혹할 수 있어. 루나에다가 쇼 쳐가지고 루나? 펀드 청산됐다고. 루닛이 아니구나. 참 루닛은 적인데 AI 상장 기업인데 왜 아침에 내가 루닛을 봤지? 루나. 그래. 루나, 루나 숏을 쳤는데 또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무서워요. 숏은. 그래서 그 털렸다고 그러더라고. 펀드가. 그래서 강제 청산. 그러니까 코인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제 튤립 버블처럼 옥잠화라는 그거를 한 송이에 집 한 채하고 바꾸잖아. 근데 순간 깨보니까 나는 꿈속에 있었다. 몽중인이지. 네, 그처럼 이 디지털 자산은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그럼에도 또 거기에 이제 한 방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주식도 매번 그렇게 좀 사람의 심리가 작용해서 오늘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힘내시고 네. 다음 주에도 또 뭔가 기업은 나올 겁니다. 단타 대회. 39금 단타 이걸로 바꿔야겠다. 오히려 함께 고민하다 보면은 우리가 위기를 또 피해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